김보람입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피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191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1920선 부근을 낙폭을 줄여갔지만 상승 전환은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기관의 매물 집중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도 장중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오후장 살펴보시겠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2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2일 예정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 안정화 기구 위헌 여부 판결 및 또 FOMC를 앞두고 관망 장세로 시장 분위기는 형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 은행, 증권이 내림세 보이고 있고 화학, 유통업, 또 건설, 보험 업종이 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00억 원 정도, 개인은 조금 더 많은 900억 원 주식을 매수하고 있지만 기관은 1,700억 원 넘게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도 차익 중심으로 1,6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방향을 2번 바꾸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한 코스닥인데요. 이렇게 되면 4일 연속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513선입니다. 기관이 어제와 다르게 순매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도 함께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투신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파라다이스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SM과 CJENM은 각각 1%, 2% 넘게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1130원대에서 횡보하다가 현재는 112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9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로 예정된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와 또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위헌 소송 판결 등 국제적 이슈 때문에 관망세가 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상태로 원달러 환율은 1130원 부근에서 좁은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8원 80전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차군단이 함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승 이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외국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는 다시 약보합세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0.1% 조정받고 있는 상황, 기아차는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데요.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5% 조정받으면서 오늘은 하락 반전했고요. LG화학은 또 오늘은 추가적으로 0.96% 하락하면서 다시 30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2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생명은 1.2%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은 0.8%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제는 0.42% 조정받는 상황이었죠. SK하이닉스는 현재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1% 하락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은 0.3%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어제 마이너스 3% 하락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2.9% 하락하면서 어제 4% 하락에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파라다이스는 2.7%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6% 급등에 이어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현재 마이너스 1%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반도체는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랩은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랩을 제외한 안철수 관련주는 엇갈린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솔고 바이오는 상승하고 있고 우성사료와 써니전자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SM은 1.4% 상승 중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JENM도 기관의 매수 속에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어제 4% 상승 보였는데요. 오늘 1.8%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6일 연속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1% 상승 중인데요. 4일 연속 상승에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흐름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SM 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가 1920선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오늘도 하락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데요. 국가 지자체 쪽에서 많이 팔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선물이 한 1,3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으로 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프로그램 쪽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7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국가지방 쪽에서 나오는 그러한 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투신들의 매도세가 좀 가세가 되면서 시장에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한 84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매수의 그런 업종을 좀 보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전기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쪽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이죠. 그리고 철강금속,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해철도 매수하지만 고려아연이라는 종목, 이따가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그러한 고려아연이라는 이러한 종목을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그리고 모레 뭐 이러한 이벤트, 독일의 현재 그런 판결 부분이라든가 FOMC를 앞두고 그러한 부분 약간의 좀 우려감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좀 기대감도 있고 이러한 상존하는 구간에서 약간의 좀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지금 1920포인트 이러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지수의 어떤 차트를 좀 보겠지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나빠 보이는 흐름은 아니다. 좀 무료할 사항은 아닌 그러한 흐름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국내적으로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매물 압박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의 그 주가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은 좀 양호한 흐름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 좀 흐름을 보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그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이라든가 기존에 좀 강했던 그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한 상태죠. 기존에 강했던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엔터 쪽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코스닥은 마찬가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좀 안정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이벤트 후에 시장의 약간의 좀 변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 그리고 동시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코스닥은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늘장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일단은 좀 업종별로 좀 보자면 화장품 업종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 콜마라든가 코스맥스, AVCNC 이러한 종목들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 강했던 그러한 업종들이죠. 바로 모바일 게임 쪽의 흐름이라든가 엔터 관련한 그러한 업종이라든가 또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오늘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 코스피 쪽에서 또 통신업종의 종목들도 특징 업종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종목별로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맥스, AVCNC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 또 신고가 형성을 갱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어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제 시장은 좀 중국의 이러한 모멘텀에 조금씩 맞춰가고 있다. 이미 그렇게 저는 흘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을 보자면 신고가를 치고 가는 그러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면 역시나 그런 중국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관련해서 이러한 화장품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로 지금 9월 말일날 9월 29일부터 해서 10월 7일까지 중국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우리도 뭐 추석이 있지만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러한 또 모멘텀이 한 가지 주가 상승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품 관련 업체들의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그러한 중국의 어떤 내방객들, 그러한 여행객들이 좀 증가한다는 그러한 부분이겠죠. 그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호텔 신라라는 종목도 상당히 좀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분히 뭐 매매도 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파라다이스, 카지노 업체 이러한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그런 내항객들의 증가 부분 이 부분의 모멘텀으로 해서 실적이 바로 좋아지고 있는 앞으로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또 중국 관련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러한 또 연결이 좀 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게임 관련,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강했던 컴투스라는 종목, 이 종목 또한 정고점을 좀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러한 흐름들로 좀 포착이 되고 있죠. 모바일 게임의 성장 부분 앞으로도 뭐 계속 지속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뭐 게임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다만 이제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유자들은 당연히 뭐 홀딩 관점, 보유자들의 좀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따가 또 잠시 후에 뭐 시장의 변화 부분을 또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시장이 변하진 않죠.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강한 흐름 속에서 추후에 약간씩의 조정받는 종목들이 생길 것이고, 그 이유는 차익 실현 매물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이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기존에 종목을 끌어올린 매수 주체들이 있다면 그 종목을 계속해서 살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러한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신고가치 오고 가는 종목들을 계속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종목을 체크하면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좀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은 그렇게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오늘 노엔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상승폭이 크죠. 지금 한 6%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SM이라든가 YG엔터 이러한 엔터주들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SM 같은 경우에는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하반기에 그 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SM타운의 콘서트 이런 부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엔터주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계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원 유통시장 우리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격적인 부분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업황적인 부분도 좋다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고, 노엔 같은 경우에도 또 소속 가수도 있죠. 아이유라는 소속 가수도 있고, 그다음 또 후속 가수들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매매가 가능한 종목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 이후에 또 오늘 또 바이오 쪽의 흐름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에 시젠이라는 종목, 주가의 상승폭은 오늘 강하진 못하지만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 테스트를 하고 추가적인 그러한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앞으로 좀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분자 진단 업체죠. 이러한 종목인데요.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이러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바이오 쪽하고 그 대선 테마 쪽의 흐름도 나타나는데 그쪽은 이제 워낙 또 변동성이 워낙 커서 오늘 안철수 관련 쪽에서도 써니전자라든가 우성사로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제가 어제도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좀 눈으로 시각적으로 어떠한 가격성이 이탈되면 매도한다. 어떠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것을 권해드리고, 혹은 어떠한 기준을 기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언제까지, 대선이 우리가 한 10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 한 달 전까지 매매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기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한다든가 철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관련 쪽의 종목들도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박근혜 관련 쪽도 서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변동폭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 좀 접근을 좀 주의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러한 또 시장에서의 테마주들의 흐름 또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또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대선 테마 쪽에서는 말씀드린 부분이 일자리 관련 테마라든가 SNS 관련,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 고령화 복지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모나리자 같은 경우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으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어.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또 개별 이러한 업종을 떠나서 종목별로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이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인데요. 금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또 52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고려아연이라는 종목,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유입이 된다고 보고 있고, 주봉이라든가 이런 좀 긴 시각에서 봤을 때도 월봉에서 지금 저한 이 상단 부위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관심을 가지셔도 약간의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좀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특징주로 오늘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코스닥의 또 종목으로는 오늘 제가 특징주로 또 말씀드릴 종목은 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카지로 모니터 업체인데 상당히 이 종목도 아주 우량한 기업이죠.
카지노 모니터 쪽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전자칠판 부분, 이러한 부분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그러한 특징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신주도 참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KT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또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3% 이상 오르던데요. 이 점도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통신주를 좀 빠뜨렸는데 오늘 뭐 KT라든가 SK텔레콤, 특히 LG유플러스가 한 3.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 우리가 예전에는 흔히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이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자면 사실은 좀 그러한 흐름이 좀 아니죠. 오히려 이제 시장을 좀 상승할 때 뭐 같이 상승하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기존에 이제 사업적인 그러한 구조를 좀 판단을 해본다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 LTE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기게 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LTE 가입자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는 LTE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요금제도 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보다 약간 더 비싸게 된 거죠. 고가의 그런 요금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익성의 개선, 이런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한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손해를 당했던 그러한 종목이죠. 지금 최근에 그러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수익성의 개선 기대감, 이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노리고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연말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 당연히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통신주도 상당히 뭐 특징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죠. 그러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오른 통신주 지금 관심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번 순서는 증권사 지점의 추천을 받는 종목임 순서입니다. 스타트업 코너인데요. 지점에서 어느 종목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증권사에서 유망하다고 보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오늘은 SK증권 일산지점 박병만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SK증권 일산지점에서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왔나요? 예, 오늘 지점 문의가 많은 종목 중 하나는 LG전자입니다. 예, 여러 이벤트들을 앞두고 큰 변동성이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는 오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이제 고점에 물린 개인들이 많은 종목 중 하나인데요. 요 근래 저점 형성 후 지속적인 상승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옵티머스 G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도 긍정적이고, 기간의 매수세 또한 이어지고 있어서 기존 보유 고객들께는 홀딩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만약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7만 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8만 5천 원을 말씀드리면서요. 8만 5천 원 매물대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8일 옵티머스 G 공개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LG전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대로 홀딩이고요. 매수 예정자분께서는 7만 원대 부근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SK증권 일산지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유망 종목으로 꼽고 계신가요? 예, 오늘 저희 지점 관심 종목으로는 예. 이노와이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우선 이제 종목에 대해 간단한 설명부터 드리자면, 이노와이어라는 회사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로서 시험 장비 및 계측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LTE 관련주입니다. 시험 장비는 국내 이동통신 3개사와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일본, 미국 등 글로벌 기지국 제조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성능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 장비 또한 LTE용 단말기 계측 장비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LTE 가입자가 1,000만 명이 돌파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2012년 상반기 매출은 306억으로 전년 동기 28% 증가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7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적 모멘텀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차후 LTE 통신장비 서비스 보급률이 증가가 되고요. 무선 계측기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도 견조한 성장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그동안 이제 이노와이어라는 종목은 2분기 실적 우려로 인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조금 이루다가요. 최근에서야 다시금 정배열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 거래가 수반되면서 박스권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좀 늘은 게 보이시고요.
박스권 돌파는 그동안 한 23,000원을 기준으로 저 박스 맞고 떨어지고 이루었었는데 요 돌파가 오늘 조금 신체적으로 단기 매물대를 돌파한 가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거래가 수반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요. 매수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 유효해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단기 매물대를 돌파한 가격 28,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았고요. 손절가로는 이전 저점 부분인 22,0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받은 종목 이노와이어입니다. 오늘 종가로 들어가 보시는데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모든 국가의 은행들은 오는 2014년까지 ECB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ECB는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기금들이 문제은행의 직접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발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향후 은행 동맹과 재정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말까지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방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펀드 최강자인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ECB의 추가적인 개입은 시장 기대감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정으로 단기적인 시장 상승세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 유럽 주변국 경제 회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후로는 유럽 주변국들의 경제 둔화에 대한 부담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지원을 통해 완화될 수는 있지만 주변국과 핵심국 간의 경제 성장 격차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오니어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리차드 숄랜더는 미국 연준이 만약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한다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크다며 국채 매입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 운명의 날이 될 12일에 집중된 이벤트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ESM 합헌 여부 판결이 있는데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희 시간,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후 5시경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 및 신지정 협약 관련된 이제 합헌 여부 판결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주 22에서 결의되었던 이제 OMT, 즉 이제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이 되겠는데요. 그 기본 전제가 됐던 사안이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재정 위기국의 EFSF나 ESM의 사전 구제금융 신청임을 상기해 봤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ESM을 위헌으로 판결을 내린다라면은 최근 1년의 어떤 유로존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대책과 조치들을 뒤엎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OMT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유로존 내에 돈을 풀 수 있는 시작점 역시 12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면은 유로존과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22의 어떤 드라기 총재가 무제한 국채 매입 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 독일 메르켈 총리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던 부분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ESM은 합헌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QE3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도 살펴봤지만 내년 초가 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네, 연구원님께서는 9월 FOMC에서 QE3 가능성 얼마라고 보십니까? 예, 그 연이어지는 금주의 대형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사안이 FOMC가 될 것 같은데요. 핵심 관전 포인트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 QE3, 즉 제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될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FOMC에서 QE3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달 31일 그 직선물 미팅에서 FRB의 버냉키 의장이 그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효과가 상당히 강력하고 그 덕분에 현재 어떤 경제 지표 호조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절망적으로 어려운 고용 시장으로 인해 어떤 경제 전반의 개선세가 매우 좀 더디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떤 힌트를 시장에 좀 던진 바가 있습니다. 전주 금요일에 일단은 8월 미국 고용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가 됐었습니다. 실업률 경우에는 전월 8.3% 대비해서 소폭 개선된 한 8.1% 나타냈었지만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 경우에는 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연준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이 어떤 고용시장이라는 것과 그리고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한 어떤 소비와 그리고 산업 생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상기해 본다라면은 이번 FOMC에서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충분히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서 QE3가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면은 전주 발표됐던 OMT와 더불어 어떤 강력한 글로벌 정책 공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13일 장서부터는 정책 랠리 또는 안도 랠리의 연장이 충분히 가시화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애플이 12일에 신제품을 공개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우리 시각으로 오는 13일 새벽 2시경에 그 프레스 컨퍼런스 통해서 애플의 아이폰 5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삼성전자와 치열한 소송 공방을 벌이는 중이고 또 스티브 잡스 사후에 공식적으로 연작 시리즈물로는 처음으로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서 물론 이제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모업 시제품과 그리고 제품 포장재 등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 아이폰 5의 어떤 디자인 그리고 기계적 특징 등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은 전작과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다라는 부분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LTE나 NFC 지원 여부도 이미 우리나라 제품과 같은 이제 경쟁 제품 등에서 일반화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혁신 포인트를 발견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3,000명 이상이 선불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에 일단 애플은 등을 돌리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5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평가절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그 iOS 6 버전을 이제 일반 컴퓨팅 환경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진일보한 어떤 음성인식 기술이 이제 제시될 걸로 보여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출시 이후에 시장 반응이 좀 호평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한 어떤 애플 밸류체인 전반에는 충분한 어떤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 어떤 삼성전자 스마트 모바일 기기 밸류체인 쪽에 어떤 약세 탈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상기 언급했던 이제 금주 굵직한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각은 이제 13일 목요일 증시부터입니다. 따라서 오후장 역시에도 그 해당 사안들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해석들이 이제 맞서면서 어떤 매매 주체별로는 관망 심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관망 심리에다가 또 이제 말라붙어 버릴 대로 말라버린 어떤 대금 수준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떤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기관권 매물출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어떤 적극적인 매수 좀 임하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 경우라면은 앞서 언급했던 주요 이벤트들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틈새적인 아이디어로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11월 출시 기대에 따른 어떤 호재 예상되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거기다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틈새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오후장 전략을 전수받아 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의 전략 화면으로 먼저 만나봅니다. 길계선 부장님, 지금은 매수냐 관망이냐라는 전망에 대해서 지금은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보시고요.
동시 만기에 실제 매물 폭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중소형주 강세 언제까지일까?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고요. 아이폰 5 출시 임박함에 따라 수혜주에 대해서는 이라이콘 등 자세히 살펴주시는데요. 잠시 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길게선 부장님의 오늘장 마감 지수 살펴볼까요? 오늘장 1920선 전후에서 마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꾸준하게 강조해 주셨었죠. 오늘도 소재 관련주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게선 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이벤트를 확인해보고 들어가 볼까 고민이 많아지는데 저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도 예. 기대감을 주입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붐을 형성했던 것들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재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9월 12, 13일 FOMC 결과 이후에 혹시나 양적 완화가 불발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또 다른 또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 다음 달 또는 이번 올해 말 또는 내년에 또 이어질 또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럽 중앙은행에서 무제한 국채 매입을 또 얘기는 하긴 했지만 또 LTRO 3차가 또 제기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기대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식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될 주입식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의 반복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을 어떤 무너뜨리거나 하는 흐름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봐서는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또 다른 배경으로는 기관은 최근까지 보시면 계속적 시장으로 대해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또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금일도 한 860억 정도대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반복적으로 꾸준하게는 하고 있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포지션 자체의 비중 확대 전략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물 시장에서의 비중이고 물론 선물 시장에서는 누적 프로그램 매도 가능성은 상당히 누적했던 부분도 있고 선물 매도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부 해지 물량과의 상관관계를 또 상쇄시켜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들 자체는 기존의 7월 말 이후부터서 매수해놨던 그 포지션을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기관이 너무나도 최근의 증시에 대해서는 조금 네거티브한 컨센서스를 갖고 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기관들의 펀드 수익률 상황이 상당히 나빴다는 점을 가정해 보면 지금 현재는 기관의 어떤 그 포지션 전략보다는 외국인의 포지션 전략에 기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분할 매수의 관점이 유효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또 하나 국내 증시 변수 중에 하나가 13일 쿼드러플 위칭데이인데 무난하게 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누적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9조 원대가 넘기 네.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10조 원대 정도에 육박하게 되면 반드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시장을 압박하는 부담을 줬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누적적인 이론적 물량만 가지고 판단하면 사실상 부담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제 매물 폭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실제로 만기일날 매물 폭탄이 나와서 시장을 좀 무너뜨리더라도 금방 반드시 V자형으로 회복하는 패턴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좀 일축해 볼 수 있는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환매수로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를 출회시킨다. 이런 것은 사실상은 쉽지 않은 것이 기존의 현물 순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좀 포지션이 돼 있고 그러한 것들이 기존의 기대감 주입을 통한 배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포지션 축소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강력한 악재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우리는 QE3는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와야지만 그 정도의 강력한 포지션 축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냉키 의장의 기존의 패턴들을 쭉 보시면 립 서비스라든지 계속적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결과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QE3 발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자체를 유연하게 지금은 하지는 않겠지만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라는 또 다른 립 서비스를 또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찬물을 끼얹기보다는 어떤 완화한 유연화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 갑자기 그동안 배팅해놨던 기대감을 통해서 유동성 플로우를 완전히 집중적으로 배팅해놨던 자신들의 포지션 축소를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설사 무너뜨리더라도 반드시 V자형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매물 폭탄 가능성은 단순하게 물량과 이론적 포지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이제 이벤트 지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력이 회복됐다면 이제 된다면 지금부터 대형주로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아지는데 중소형주는 꾸준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의 흐름 자체가 무너뜨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상단이 막혀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즉 양적 완화 3탄을 실제로 시행을 하더라도 시장을 강력하게 들어 올릴 만한 드라이빙 요소는 되지 않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유럽 중앙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듯이 이번에 양적 완화 3탄도 그러한 RP 매각 정책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이 반짝거릴 수는 있지만 지수 상단이 뚫려가지고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뚫고 상승으로 패턴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수 상단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대형주에 배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도 대선에 관련된 또 한국과 미국의 대선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그리고 삼성과의 계속적인 경쟁 구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개별 종목 그리고 소재주 쪽 이런 테마 관련주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형주에 배팅해가지고 수익률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에 개인 투자가들 포함해서 특히 기관이 대형주를 많이 매도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형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 흐름을 쫓아가는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시면 충분하게 대응은 되리라고 연말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수혜주 찾아보고 싶은데요. 네, 수혜주 참 많습니다. 네. 뭐 LG 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대표 종목이 되겠지만 네.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이번에 아이폰 5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기능과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화면 자체가 커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갤럭시 S3가 대화면 면적을 가지고 애플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5는 기존의 LCD 패널의 어떤 크기 자체가 분명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드라이브 IC라든지 뭐 연성 회로 기판이라든지 패널 코팅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일반 유저층이라든지 소비자들 또 투자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화면의 크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백라이트 유닛을 납품을 하고 있고 LCD BLU를 가장 강력하게 애플과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라이콤 같은 경우가 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애플에 납품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아이폰 5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특징이 크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라이콤의 LCD BLU의 어떤 장착의 비중과 어떤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최근에 이라이콤의 어떤 실적 성장세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오늘과 같이 주가가 빠져 있는 시점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가 혹시 유리한 패턴과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벤트를 앞두고 현재 국내 증시 오늘까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체크해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벤트 앞두고 나서 이기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이 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언급을 해주셨듯이 FOMC 회의라는 그 독일의 헌재 판결에 대한 부분도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판단을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어쨌든 외국인 그 선물 쪽에서 너무 매도 누적이 너무나 좀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어떤 판단이든지 결과는 좀 이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결과가 나와봐야 어차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일 헌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의견 충돌이 있겠지만 무난히 조금은 합판으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FOMC 같은 경우는 그 다시 한번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그 시장에 대한 평가를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 고용이 안 좋을 경우에 우리는 그 3차 양적 완화를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한 번 여지를 남기게 되면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FOMC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어떤 그 시장의 이슈는 다시 한번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가 조금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합헌에 대한 어떤 합헌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었던 그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아침 쪽에서 큰 폭의 조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조정을 보이는 그 영상을 보였지만 아침 쪽에 그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어떤 IT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시가를 회복하는 원동력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포지션에 대한 압박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한 프로그램 매도까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업종도 특징적인 업종도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 오늘 조선, 은행, 해운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업종이 아무래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 업종들이 유럽 이슈에 따라서 웃고 그리고 울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독일 헌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상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을 작용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유럽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세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은 건설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었지만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그 조금은 그래도 건설 쪽으로 힘을 내주길 조금 바랬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투기를 조장하는 어떤 거래 정책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50% 감면 그리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그 양도세 이런 부분을 감면해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분양 주택 말 그대로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투기를 좀 다시 한번 조정하는 정책이지 서민들이 주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을 만한 정책은 좀 아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해외 수주 모멘텀이 다시 한번 와야지 반등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동반된 어떤 기술적 반등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좀 네. 시장 관련 종목보다는 조금 예. 그 중소형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메디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충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그 식약청의 품목 허가에 대한 어떤 반려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산 잘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관련해서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인데 여기에 어떤 식약청에 대한 어떤 품목 허가를 받기로 예정이 됐었지만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5,500원에서 상당히 4,000원까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가 낙폭이 제한이 되게 돼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어떤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 대한 마련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는 어쨌든 메디풀이라는 회사가 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2분기 연속 적자가 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어떤 테마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어떤 정책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반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은 한 15% 그리고 보유가 한 1개월 정도 한번 짧게 내용형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이제 그 선거 공약이 나올 텐데 선거 공약에 누가 보다 노인복지가 나올 것은 누가 자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웰스케어 관련해서 본더라도 요 종목은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짧게 차트만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4천원 부근에서 그 가격 4천원 부근에서 어떤 하방 형성이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반등 시도가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반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완만한 반등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한테 접근하시기에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종목을 선정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이틀 정도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올선은 한번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쪽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종가 쪽에서 매수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목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전에 그 급락을 좀 맞았던 5,500원까지 좀 길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단위로 한번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때 전략 수정을 하더라도 한 5,500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선 아래쪽에 21선 있는 4,200원 정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서 한번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의 오늘 추천 종목은 메디프론인데요. 시장 흐름 불안할 때 시장 영향 크게 받지 않는 중소형주 가운데 메디프론을 꼽아주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정리해 볼까요? 네, 메디프론 오늘 주신 종목입니다. 비중은 15%가 적당하겠다 하셨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종목 추천하셨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85%입니다. 메디프론 전략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보유 기간은 1개월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로 접근 가능한데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20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서울경제TV가 투자 전략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6일에 김영근 전문위원과 제갈공명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장 파워업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